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임플란트에 대한 고려 사항 중에 임플란트가 시술이 끝나고 임플란트의 보철 페이지가 넘어가서 이제 수루의 관리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의 가장 큰 뭐랄까 펑셔널 페일리어, 그러니까 임플란트 잘 심고 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씹을 때 통증도 느끼지 않고 흔들리는 것도 없고 다 좋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씹으려니까 불편하다. 예를 들면 이제 제일 흔한 문제인데 음식이 자꾸 낀다. 그 다음에 음식물은 안 끼는데 안 씹힌다. 그러니까 씹으려고 꽝 씹어도 뭔가 좀 쉽게가 잘 안 부서져. 꽝 씹었는데 이쪽으로 잘 안 부서져. 예,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임플란트의 바이올로직한 성공 실패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철적인 문제고, 이거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 50대 넘어가는 성인 환자들 중에 임플란트 한두 개 없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가 됐어요. 이제 중반 이후의 인생에서는 임플란트를 거의 다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음식물이 안 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음식물이 자꾸 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처음에는 잘 씹혔는데 시간 지나니까 점점 임플란트가 안 씹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음식물이 자꾸 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환자는 치아가 앞으로 점점 이동합니다. 치아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인대를 가지고 있고, 이 인대는 치아를 붙잡고 있는 뼈, 치조골 위에 떠다니는 배와 같아요. 치아는 치조골 위를 떠다니는 배와 같아서 움직입니다. 강한 교합력이 가해지면 이 치아들은 이 교합력을 피하거나 이 치아가 갈려나가서 치아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강한 교합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치아가 뼈 안으로 침하가 됩니다. 또는 치아가 안 닿는다. 뭔가 좀 안다. 그러면 치조골에서 야, 너 이제 일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놀고 있어? 하면서 치조골에서 치아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밀어 올려서 대합되는 치아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치아는 치조골의 변형에 의해서 치아가 있어야 될 생물학적으로 비교적 괜찮은 위치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프트 하는데 그 방향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쪽이라는 거예요. 치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앞으로 계속 이동합니다. 그걸 미지얼 드리프트 텐던시라 하는데, 하악 전시부 제일 앞니 쪽은요, 치아가 앞으로 계속 드리프트 되는데 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치조골의 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벽 끝에 있고 난 절벽에 서 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니들은 나이가 젊었을 땐 괜찮은데 나이가 들면 점점 치아가 틀어지고 앞으로 나가고 막 구석으로 틀어지고 막 이렇게 돼서 치아가 나중에 앞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망가지다가 뽑기도 하고 뭐 그러죠. 이러한 미지얼 드리프트 텐던시인데,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조골이 가지고 있는, 치아의 치주인대가 가지고 있는 이동이 임플란트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요, 첫 6개월 사이에 치아가 생각보다 앞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원래는 안 꼈던 임플란트와 자연 치아 사이에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겨서 씹으면 음식물이 그쪽으로 자꾸 끼어 들어가는 경향이 생깁니다. 굉장히 괴롭죠. 처음에 한두 번이야 괜찮은데 나중에 씹을 때마다 그쪽에 들어가고 하면 이제 음식물이 꽉 끼어갖고 잇몸이 깨져 나가는 사람, 잇몸이 파괴되는 사람도 있고요. 앞에 있는 인접치가 중치가 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 씹게 되는 경향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생물학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이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게요. 그럼 왜 미지알 드리프트 텐듯이 치아는 왜 앞쪽으로 가는가? 나이가 들면요, 머리에 있는 얼굴뼈 여기 옆에 있는 본을 옥시피탈 본이라고 합니다. 이쪽 뒤쪽에 있는 뼈의 이름을 옥시피탈 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두개골 중에 눈 밑에 코 쪽, 이 안쪽, 이 얼굴 안쪽에 있는 뼈가 있어요. 여기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접형골, 나비 접자 씁니다. 나비의 모양처럼 생겨 있는 뼈가 있어요. 접형골이라고 합니다. 스페노이드 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노이드 본이랑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옥시피탈 본 사이에 연골이 있어요. 이 연골, 그러니까 연골 접합이 있는데 이걸 신콘드로시스라고 하거든요. 이 신콘드로시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침착이 돼요. 신콘드로시스 쪽에서 자꾸 뼈가 침착이 되고, 그래서 두개골이랑 이쪽에 스페노이드 본이 옥시피탈 본이 뒤로 밉니다. 요걸 뒤로 밀어요. 턱뼈는 여기에 있는 위쪽에 있는 옥시피탈 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얼굴 뒤쪽에 있는 뼈가 뒤로 자라면, 얼굴 안쪽에 있는 뼈가 뒤로 자라면 그 양이 많지는 않겠죠. 그럼 턱은 어떻게 해요? 턱은 특정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안 자라니까 턱은 약간씩 뒤로 밀려 나가고요. 뒤로 밀려 나가면 치아는 앞으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닿게 돼요. 구간입니다. 앞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위에 있는 치아랑 안 닿습니다. 안 닿게 되기 때문에 조금씩 앞으로 갑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아래쪽에 있는 뼈가 아래로 후하방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동하거든요. 이쪽에 뼈가 침착되면서 턱뼈를 이렇게 뒤로 미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치아랑 위에 쪽에 있는 치아는 서로 위로 올라와야 돼요. 위로 올라와야 닿겠죠. 근데 임플란트는 그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치아들은 조금씩 정출이 돼서 서로 닿는데, 이게 빡센 단속들이 더럽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나머지 치아들은 점점 위로 올라가는데, 임플란트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안 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잘 씹혔는데 시간 지나면 뭔가 안 닿는 거라. 그러니까 미세하게 뜨는 겁니다. 미세하게 뜨니까 앙앙 씹어도 잘 안 씹히는 거죠. 무난한 사람들이야 너 잘 넘어가지만은 그 다음에 잘 안 씹히다고 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임플란트는 안 자라는데 위로 올라오지 않는데 위에 있는 치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튜압이 딱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는 영원히 뜨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치아에 과도한 하중이 발생하게 되고 앞에 있는 치아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사이에 음식물이 끼고 임플란트가 안 닿는 상황은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요,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관리하냐? 임플란트는 안쪽에 있는 매식체가 있고요. 매식체 위에다가 기둥을 꼽습니다. 매식체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치과형 임플란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덴탈 임플란트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임플란트, 공업사에서도 임플란트를 쓰죠.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라고 하는 말은 치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덴탈 임플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안쪽에 박아놓는 모든 것들을 다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치과형 임플란트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래쪽에 박혀있는 매식체가 덴탈 임플란트고요. 그 위에 임플란트 안쪽에는 원통으로 가운데가 비어있거든요. 그 원통으로 가운데 비어있는 거 위에 기둥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걸 지대주라 합니다. 어버트먼트라고 하고요. 이 어버트먼트의 모양에서 우리가 변형을 줄 수 있고, 치아가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버트먼트를 약간 요렇게 만든다든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만든다든지, 임플란트를 이 방향으로밖에 심을 수 없다, 뼈가 뭐 만약에 그랬다 하더라도 위쪽에 있는 어버트먼트의 모양을 변형시켜서 거기에 맞는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버트먼트를 본을 떠요. 본을 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치아를 만드는 것처럼 기공소에서 치아를 만들어 오면 여기다가 붙이는 건데, 이 어버트먼트는 쇳덩어리란 말이죠. 안 썩는다고요. 자연 치아는 공간이 생기고 음식물이 들어가고 유기물이 들어가서 부패가 되면 세균의 활성으로 인해서 썩게 되지만 임플란트는 썩지 않는다.
썩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임플란트랑 크라운 사이에 세멘트를 완전히 붙이지 않아도 그거 뭐 조금 좀 끼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크라운과 어버트먼트는 붙였다 뺐다 할 수 있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입니다. 약 1km 전방에 왜? 시속 나중에 100km 음식물이 구간입니다. 끼면 요거를 이 크라운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 크라운을 제거해서 약 500m 기공소로 전방에 다시 보내기 시속 위해서죠. 100km 구간입니다. 기공소로 다시 보내서 과속 단속 다시 이제 뭔가 좀 구간입니다. 첨가하고 앞에 치아가 이동하면 그 양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뭐 몇 마이크론 정도 돼 있는데 거기다가 약간의 변형을 준다든지 아니면 위쪽에 있는 치아랑 아래쪽에 있는 임플란트가 뜨니까요. 그 사이에 약간 정도 뭐 좀 더 덧댄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었다고 끝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음식물이 끼고 규합이 뜰 거를 예상을 하고 AS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게 아니라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위에 있는 지대주를 기둥이 원통형 기둥이고 그 위에 지대주를 꽂고요. 지대주가 그냥 꼽혀 있으면 고정이 안 되고 흔들리니까 나사 같은 걸로 다시 조여요. 그 나사를 풀어가지고 크라운 자체를 빼낸다거나 요새는 뭐 자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석 같은 걸로 이제 따까닥하고 꺼내가지고 기공소로 다시 가져간다거나 하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존재하죠. 실제로 많은 아이디어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임플란트의 매니지먼트, 임플란트 시술 후의 매니지먼트의 큰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임플란트 심었는 치과에서 원칙적으로 이런 거를 AS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저는 제가 심은 임플란트 AS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심은 임플란트인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환자들을 리콜했을 때 음식물이 낀다. 음식물이 껴도 얘기 안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뭐 그냥 끼지 뭐 묻어난 사람인 거지. 근데 그 좋지는 않으니까 제가 뭐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뭐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리콜을 하고요. 불러서 이제 음식물이 껴. 그러면 요거를 제거를 해서 기공소로 가져가서 다시 좀 덧대서 온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이게 산 건너 물 건너 치과를 가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시속 80km 산 건너 물 건너 치과를 가면 뭐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사는데 서울에 강남에 뭐 잘하는 치과가 있다고 해서 서울에 강남에 치과 갔어요. 서울에 강남에 치과를 가가지고 이제 보철을 다 했어 뭐 했어 다 좋아 오케이 다 좋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스를 받으러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서울로 가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여러 개 심으면 더 자주 일어나네.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다른 치과에서 요거를 봐주기도 하는데요. 돈을 받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몇 년 전에 임플란트를 자기가 이사 오기 전에 동네에서 했다. 크라운이 있는데요. 자꾸 음식물이 껴서 불편하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다시 AS를 해드릴 수 있는 보철인 것 같으면 AS를 해드리고 만약에 AS가 불가능한 보철인 것 같으면 위쪽에 있는 임플란트 크라운을 파쇄하고 제가 다시 본떠가고 크라운을 다시 만들면서 또다시 AS가 가능한 형태로 바꾸어 놓습니다. 문제는 뭐냐? 돈을 받아요. 제가 저는 뭐 손가락 빻 것도 아니고 제가 한 임플란트도 아닌데 환자는 이전에 이사 가기 전 치과로 가기도 어렵고 멀리서 이사 왔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뭐 몇 년 지난 크라운이니까 돈 안 받는다는 뭐 보장도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많이 해줍니다. 제가 많이 해주는데 근데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책임 소재 때문에 환자들의 크라운을 환자들의 불편한 사항을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치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학부생 때 이제 다른 치과에서 한 거 절대 손대지 마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책임 소재에 문제가 있다.
이전 치과에서 치료한 게 뭔가 잘못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를 내가 복구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대면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이전 치과에서는 새로운 데서 얘기해라 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 거지 이렇게 하고, 환자는 뭐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던데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휘말리고 싶지 않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 건데 그 이상한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손을 대지 마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릴 때 해당 치과로 가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환자가 어떻게 됐냐, 해당 치과로 가겠어요? 이전 치과에서 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으니까 이쪽 우리 다른 치과로 왔겠지. 다른 치과로 왔는데 그 원장은 해당 치과로 다시 가라 한단 말이죠.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고 또 다른 치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환자는 절박한 거예요. 자꾸 이 치과 저 치과 가는데 해당 치과로 자꾸 가래. 전방에 사고 다발 그렇습니다. 구간입니다. 환자가 물론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환자가 이상하고 생트집을 잡는다. 이거 정말 사이코다 이거.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도 피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상한 거니까. 근데 절박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요. 환자들이 10명 중에 9명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치료를 했는데 뭔가 불편하고 하니까 기능적으로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기능적으로 회복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지, 다른 데서 치료받는다는 걸 가지고 뭐 그쪽에서 치과 가서 시비 걸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뭐 간혹가다 있긴 있겠죠. 근데 10명 중에 9명은 그냥 내가 치료를 잘 받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뭐 예를 들어 뭐 이전 치과에서 조금 잘못한 게 있다, 그래도 우리 치과로 와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치과로 가시는 거를 뭐 말씀을 드리는데요, 환자분이 가실 거예요? 하면서 물어보면 100이면 100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치료 비용이 발생한다 하면 그래서 이전 치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쓰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할래요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내 집 앞에 있는 보석 같은 치과가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모든 관리를 거기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잇몸 치료라든지 가벼운 충치 치료라든지 뭐 그런 것들, 교정도 그 원장이 해주실 수 있으면 하면 교정하시는 원장이어서 교정적인 매니지까지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치과 치료에서 교정적인 매니지먼트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좋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뭐 일단 내 집 앞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잘 받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뭐 용하다는 다 훌륭한 치과 의사들이고 다 상향 평준화 됐어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알지?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임플란트 시술 전 대합체에 대한 매니지먼트, 요거는 임플란트 시술 후 앞에 시속 우리가 100km 기능적인 과속 실패에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시속 매니지를 할 100km 거냐, 대응을 할 이동식 거냐. 단속 사실 이거는 구간입니다. 환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과 의사도 시술이 끝나는,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는 시점에서 환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지의식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불편하면 빨리 오시라, 그런 거를 주지시켜야 된다.